저는 사실 그 학부에서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만은 학부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한양 사이버대에서 공부한 내용이 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우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셨는데 조금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은 제 지도 교수님은 우리 지기현 교수님이시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요즘은 SNS 인터넷에 들어가면 주기용 이렇게 치면은 전부 검색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물에 대한. 거기에 보시면 학력에 저는 한양 사이버대학원 졸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이버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 사이버대학원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좀 비하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우리 교수님들이라든지 이 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양 사이버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가 1기입니다만은 지금 6기 정도 되셨죠? 예, 7기. 이제 앞으로 10기, 20기 이렇게 쭉 이어나갈 텐데 이 한양 사이버대 대학원의 부동산학과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굉장히 잘 이렇게 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역할을 해줬으면 이 동문들에 대한 그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원우회 중심으로 해서 잘 결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77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거의 40년 동안 이 부동산 관련된 일을 쭉 해오다 보니까 저희 이제 동년배에서는 그 선배든지 또는 후배든지 항상 그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멘토가 없었습니다. 예. 하나의 경쟁자이지 멘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 한양 사이버대학원 그 동문회를 통해서 선배 후배 간에 또는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도 연장자들도 계시고 할 텐데 선후배 간에 그 스스로 멘토와 멘티의 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프로젝트를 클로징 프로젝트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완성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을 하시다가 어떤 그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는 하나도 망설임 없이 여러분들의 멘토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목에서는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공기업의 몇 군데에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프로젝트도
제가 인천항만공사라고 하는 그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 있는데 거기 인천항만공사에 핵심 자산 매각 심의위원이라는 그 커미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각 심의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국방부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갑자기 무슨 부동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부대가 이전하고서 남는 그 잔존 부지에 대한 그 개발 문제가 상당히 국방부로서는 어마어마한 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방부의 부동산 관련, 제가 뭐 국방 안보 관련 아니고 부동산 관련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인천항만공사의 그 핵심 자산 매각 심의위원을 하면서 알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 연안부두라고 하는 그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객 터미널이. 그래서 1터미널은 국내 선박들에 대한 터미널이고, 이 터미널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들, 여객선이죠. 들을 위한 그 터미널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됐고 시설들이 뭐 형편무인지경입니다. 그래서 해운 항만공사에서는 이 국제 여객 터미널을 새롭게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2002년서부터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비로소 정부 예산을 책정돼 가지고 전체 그 조성 사업비가 한 7,500억 정도 되는데 국가 예산을 2,000억 정도 받고 나머지 5,500억을 이 조성되는 부지를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8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매립지 조성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이 조성 비용을 전부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팔아서 하는 5,500억에 달하는 이 부지 매각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그 건설업계나 부동산 업계에 IR을 해서 이 핵심 자산을 팔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군데도 이 의사를 갖고 있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만공사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약 4천억에 달하는 그 비용을 차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안에 이 부지를 팔지 못하면 엄청난 그 부채에 시달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이 이 배후 부지의 매각에 아주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커미티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 투자자의 눈을 중국으로 돌려보자 해가지고 제가 발벗고 나서서 중국 그 디벨로퍼들 건설업계에 이 부지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한 5, 6분의 그 동영상을 보실 텐데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호텔 하나는 말이죠. 이 고층 호텔인데 가운데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환상적인.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주 환호성을 지를 정도의 그런 말하자면 비주얼한 마스터 플랜을 제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와 경험들.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더 원 플레이스 골든 하버. 독일의 하펜시티, 홍콩의 하버시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의 골든 하버가 탄생합니다. 서울과 맞닿은 인천, 인천국제공항이 바로 앞에 위치한 도시, 그 중심에 골든 하버가 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유일한 포트인 골든 하버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세계적인 항만으로 새롭게 탄생한 인천항 국제 여객터미널을 통해 연 300만 명이, 15분 거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세계 관광객들이, 또 지하철과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은 물론 수도권 배후 인구 2,500만 명이 빠르고 편리하게 닿을 수 있습니다. 골든 하버는 전 세계 주요 국제 기구들이 입주한 경제 자유구역 중심 송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국가 사업으로 정부 기관인 인천항만공사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든 하버가 제공할 새로운 기회와 성공 가능성, 그리고 정부기관의 신뢰까지 모두 누리십시오. 쇼핑, 엔터테인먼트가 조화를 이룬 다이나믹한 어반 라이프 공간인 1단계, 복합 리조트 타운으로 휴양 데스티네이션인 2단계로 각각 개발됩니다. 1단계의 중심엔 신국제 여객터미널과 바로 연결된 호텔과 복합 쇼핑몰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는 복합 쇼핑몰. 골든 하버에선 국내 최대 복합 쇼핑몰에서 즐기는 어반 라이프 스타일 쇼핑이 가능합니다. 쇼핑몰을 나서면 세련되고 개성 넘치는 스트리트 샵과 짜릿하고 환상적인 체험이 펼쳐지는 어반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상을 벗어난 여유와 함께 더 즐겁고 더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와 콘도, 데크를 따라 단지 곳곳을 경험하고 오션뷰와 도심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리조텔, 바다를 마주보며 즐기는 워터프론트 F&B. 골든 하버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단지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 단지에 들어설 특급 호텔과 컨벤션 시설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 그곳에서 바다와 석양을 감상하며 만끽하는 삶의 여유와
럭셔리 라이프. 여기에 고급 컨도미니엄과 빌라는 골든하버를 고품격 휴양도시로 완성시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든 것이 펼쳐지는 골든하버.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항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골든하버로 향합니다. 당신을 위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비즈니스와 준비된 미래를 만나는 것. 더 원 플레이스 골든하버. 예,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골든 하버라고 하는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예, 이 중국 사람들이 워낙 그 금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게 금 색깔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소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현재 미즈포스트 그룹의 한국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인천항만공사하고 저하고 미즈포스트 그룹 코리아 대표로 있는 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개발에 관련돼서. 그러고서 지금 정말 각고 끝에 지난 주일날 캐피탈머니가 외국에서 200억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SPC를 설립하는데 제가 SPC 대표가 되면서 캐피탈은 자본금은 500억으로 이제 200억의 외투법인이 출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칭 펀드로 해서 200억이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너도나도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나서다가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예상으로는 한 500억의 그 자본금으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를 세워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뭐 계속 아까 보신 동영상대로 비주얼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사업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여객 터미널이 굉장히 말하자면 노후됐고 새로 기존 국제 여객 터미널을 통합해서 1터미널, 2터미널 있던 거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새롭게 조성하는 겁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저희들이 통상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909라고 합니다. 909. 그래서 이따가 위치가 나옵니다만은 809까지는 지금 뭐 랜드마크 타운이 뭐 굉장히 활발히 개발이 돼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909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메인적으로 여러분들 크루즈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말이죠. 크루즈 전용 부두는 딱 하나 있습니다. 여수에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정작 크루즈가 여수에 가질 않습니다.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여수에 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수에 무슨 면세점이 있습니까? 백화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크루즈 전용 항구에는 크루즈가 한 척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사랴 부산에 크루즈 전용항을 지금 한참 만들고 있고, 인천에 이제 진짜 그야말로 본격적인 크루즈 입항을 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을 만드는 겁니다. 약 15만 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크루즈 여객 터미널인데, 어제 인천에 중국에서 6천 명을 실은 크루즈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메르스 때 한번 크루즈가 왔습니다. 그럼 지금 크루즈 전용 선석이 없는데, 지금 그럼 어디서 지금 크루즈를 내리냐?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컨테이너 그 선석에서 이 사다리 놓고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메르스 때 크루즈가 왔는데 못 내렸어요. 그래서 부랴사랴 인천시에서는 그 컨테이너 야드에다가 그 임시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몇몇 아이돌 가수를 데려다가 이제 내리진 못하고 관광객들이 배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고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루즈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애쓰는구나,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메르스가 끝난 다음부터 계속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어제 5,870몇 명을 태운 크루즈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크루즈를 보면 승무원이 한 3분의 1 조금 넘습니다. 한 40% 정도가 승무원이고요. 나머지 60%가 이제 관광객인데, 한꺼번에 6천 명이 내린 겁니다. 인천 송도에. 내려서 어딜 갔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면세점을 간 거예요. 버스가 160대가 동원됐어요. 동시에 가야 되니까. 하루 이렇게 정박하면서 이 면세점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온 가장 큰 목적이 면세점 방문이거든요. 근데 인천에 면세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 면세점을 가느라고, 신라 면세점을 가느라고 버스 160대가 경인고속도로를 달린 겁니다. 4시간에 걸쳐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화가 나는 게 누구냐? 인천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장소만 제공하고 아무 실속도 없이 이런 입장이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사업입니다. 인천에 내려서 인천에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또 물건도 사고 다 하고 인천에 떨어지는 거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개발하게 된 그 동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시면 제가 볼 때 이 위치로 볼 땐 이 항공편이나 중국에서 참 묘합니다. 중국에서 인천공항까지 북경, 상해, 천진 이런 주요 도시에서 다 1시간 반 정도면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항공편으로 한국을 오는 거는 제한적입니다. 뭐 기껏 큰 비행기 실어봐야 400명, 뭐 만석을 실어봐야 그렇습니다. 근데 배로 오면 3,000명, 4,000명을 동시에 오니까 비행기 한 10대 들어오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는 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시설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지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송도, 청라, 영종도 이렇게 세 군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라도 그렇고 영종도도 그렇고 저게 도시화로 완성이 되려면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시가 계획된 도시가 세워지려면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그 사람들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보면 그게 한 2000년도서부터 시작됐는데 200만 호 건설하면서 조금 자리 잡은 게 2010년 돼서야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초창기에 그런데 투자해서 상가나 뭐 이런 거 사신 분들은 아주 희생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송도가 저는 그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송도가 그야말로 지금 투자할 때다. 여러분들 송도 최근에 가보셨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네. 거기 뭐 쉐라톤 호텔 시작해서 그 한옥마을 그 해놓은 거 보면 야 역시 이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굉장히 뛰어나다.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 위치가 송도 자유구역 안에 속해 있고 구구역입니다. 저희들 통칭 송도 구구역이라고 합니다. 뭐 투자 잠재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국내를 어떤 투자 유치를 생각할 때 뭐 이런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이 사이트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지하철이 지금 현재 세 개역이 이제 현재까지 있는 그 종점역에서 거기 국제 업무지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니는 지하철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으로 있는 지하철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역이에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애들 데리고 이 지하철을 한번 전철을 타고 송도의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만끽하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제 업무지구역에서 세정거장을 연결하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객 터미널이 있는데 전철역이 안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들어오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이 사이트 안에 지하철이 연결이 된다. 인천 지하철 거기다 1호선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배후 부지의 면적이 얼마냐면 13만 평이에요. 13만 평을 2월 28일부로 매립지 조성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생긴 거예요. 새롭게. 왜 이 땅이 생겼냐면 그 인천 앞바다에 그 모래를 파서 왜냐하면
15만 톤까지 그 크루스가 들어오려니까 이 수심이 깊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이죠. 그 수심에 모래를 파서 그걸 이 조성을 해가지고 매립지를 해서 상당히 뭐 하여튼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 봉이김선달 정도의 그 토목공사가 아주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요. 건축보다 토목을 재밌는 게 공정은 둘인데 하나의 공정입니다. 터파기와 대매우기. 이거를 포크레인이 한꺼번에 하잖아요. 근데 견적은 반드시 두 공정으로 합니다. 단가가 파는 거와 대매우는 거. 근데 가만히 보면 포크레인 하나로 파서 갖다 놓는 거니까 이게 한 공정인데 꼭 토목에서는 그걸 두 공정으로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미널 선석이 있는 그 뒤에다가 13만 평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1단계는 6만 1,000평, 2단계가 한 7만 평 정도 돼서 우선 1단계 매립지 조성공사가 지난 2월 28일 날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새로운 땅으로 등기가 부여됐어요. 번지가 나오고요. 맞아요. 인천시, 송도구, 어쩌고저쩌고 번지가 나오고 그 재산에 대해서 인천항만공사가 3월 중에 등기부 등본에 자기 땅으로 등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단계 사업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감안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 지금 따져보면요. 건설 비용만 건축 연면적이 59만 평이고 지금 그거 보시나요? 네. 그다음에 계략 건설 비용이 3조 8,6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용이가 한 40년 애쓰다가 크로징 하는 그 사업으로 걸맞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금 조달 계획,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제가 아마 처음으로 중국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유치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약 10억 불에 대한 1조 2천억이죠. 지금 10억 불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MOA를 중국의 국부 펀드인 자딩, JD 캐피탈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기까지 중국 사람들이요, 특성상 실물을 보지 않고서는 사질 않습니다.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땅하고 보여주는 게 땅하고 그림뿐이잖아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이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주도의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그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0세대 정도를 샀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가지고 나오질 못하니까 참 대단한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 크레딧 카드 가지고 올 때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라온 건설에다가 크레딧 카드를 긁는 거예요.
그 자기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라온 건설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했느냐? 중국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아파트예요. 여러분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파트에서 나오자마자 골프장이에요. 예. 이게 뭐 메톨 치다가 와이프가 여보 들어와서 밥 먹고 치세요. 그러면 집에 들어갔다가 밥 먹고 또 나와서 치고 이런 골프장입니다. 아파트 앞 정원이 골프장이에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건 대단한 발상이다. 단 현물이 있었던 거예요. 현물이. 그게 지어져 있지 않았고 도면으로만 돼 있었으면 안 팔렸어요. 중국 사람들 의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눈으로 봐야 판매를 합니다. 삽니다. 근데 저는 고민이 이거 그림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팔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묘수가 생각이 났어요. 한국 사람은 못 믿지만 중국의 강력한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믿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지 안에 약 4,800세대의 그 휴양용 콘도미니엄, 말은 휴양용 콘도미니엄이지만 아파트입니다. 세컨하우스. 1단계 1,800세대는 완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PF의 보증이 뭐냐? 분양 대행사가 판매한 분양 보증금이 담보로 들어가요. 저는 사실 돈 직접 못 만져요. 다만 PF만 가져올 뿐이에요. 지네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구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해에 가면 그 샹하이 타워라는 그 아주 멋진 그 황금색도 좋아하지만 용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샹하이 타워가 있는데 그게 형상이 용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만 뱀 얘기를 하냐면 용하고 뱀의 차이를 전 모르겠어요. 네? 머리는 차이가 나는데 꼬리는 사실은 뱀꼬리인지 용꼬리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그 샹하이 타워 36층에 저희 홍보관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그 인테리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 있죠? 그게 우리 아파트 인테리어입니다. 전부 색깔은 다 골드입니다. 예.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같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그 나이스한 빌딩 안에 프라이빗 멤버스 클럽이 있는데 그 안에 홍보관이 있는 거예요. 장사를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 장사가 말이죠. 오픈해서 하면은 이게 장사가 잘 안 된대요. 숨겨두고 파는 거예요. 한쪽 홍보관에 한쪽 구퉁이에 있는데 거길 잘 안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술 마시고 와인바에 와서 이렇게 프라이빗 멤버스 클럽 하는데 한국에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볼려냐고. 이거 너한테만 특별히 이거 하는 거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프로그램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혹시 이런 대규모 복합 개발을 하시고자 하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4개입니다. 돈이 되는 거는 솔직히 그 아파트
콘도미니엄 4,800세대. 두 번째는 호텔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호텔은 MGM 호텔이고 디럭스한 거는 왜 MGM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MGM이라는 그 호텔은 호텔이 위주가 아니에요. 카지노 위주예요. MGM이 각 그룹이 갖고 있는 카지노가 12개가 있어요.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 무슨 뭐 룩소, 뭐 시저스 팔레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서로 M&A를 해가지고 MGM하고 베네치아하고 몇 개 카지노 그룹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은 MCT라고 하는 멤버스 카드가 있어요. 도박을 할 때 그걸 딱 넣고 도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를 잃고 얼마를 땄는지가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크레딧이 생긴 거예요. 이 MGM 호텔은 뭐냐? 멤버스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 중에 중국 사람이 120만 명이에요. 도박을 좋아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본토에는 도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걸 주는 겁니다. 쿠폰을. 예를 들면 한국에 우리 부지에 이제 MGM 럭셔리 호텔 아까 보셨죠? 저 중간에 뭐 수영장이 이게 이 흉내가 뭐냐면 싱가포르의 그 샌드 마리나 거기 가보면 옥상 꼭대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데 난 옥상 꼭대기에다가 그렇게 수영장을 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보니까 그냥 신기하다는 것 뿐이지. 그래가지고 중국 애들이 좋아하니까 저희는 한가운데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려다보는. 수영하면서 이 아래 것들이 전부 이 밑에서 하는구나. 이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디자인이 갠슬러라고 하는 LA에 있는 미국의 그 아키텍처 펌인데 직원이 5,500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샹하이 타워를 설계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송도에 전 공항에 있는 무슨 호텔이죠? 그 공항 바로 옆에 있는 그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호텔 하얏트 그거를 디자인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 갠슬러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 샹하이 타워를 디자인하면서 중국에 대한 아주 속속들이 이해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 리조트 보시면 리조트 콘도라는 게 이게 세컨하우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1차가 1020실, 2차가 2190실. 처음에는 이게 3000세대 정도 했는데 지금 늘어나가지고 잘 팔리니까. 그래가지고 4800세대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인쇄물 제가 칼라로 해온 이유가 전부 색깔이 골드입니다. 예. 그거 아시죠? 색깔은 골드, 숫자는 8. 예.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재미난 게 1, 2, 3, 4, 5, 6, 7, 8. 8층이 있어요. 그건 어느 건물이나 8층은 100% 분양이 되게 돼 있어요. 아주 그냥 후진 건물이라도 8층은 팔립니다. 그 9층, 그러다 보니까 9층이 뭐냐면 8-1이야. 10층은 8-2이고. 이거 처음에, 야, 이거, 상해 가서, 이 빌딩을 보니까 8층서부터는 전부 8-1, 8-2 쭉 나가는 거예요. 야,
니네 정말. 근데 알면서도 명함에 샹하이 타워 8-3층에 산다. 실질적으로 11층 아니에요. 8+3이니까. 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여기 지금 저의 꿈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디벨로퍼의 꿈이 있는데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있죠. 예? 이게 세계적인 뮤지엄입니다. 지금 구겐하임 쪽하고 제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대박을 터뜨려서 돈을 벌면 구겐하임을 데려오려고 그럽니다. 지금 루브르 박물관이 여러분들 카타르에 짓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아주 그냥 이 바닷가에 이렇게 탁 나가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이 카타르에 와요. 그 루브르나 구겐하임이나 이런 데는 항상 돈이 있는 데 따라가는 겁니다. 중동에 부자들이 많으니까. 아니 저희 가난한 나라에 그 사람들이 가봐야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유정복 시장한테도 감히 우리가 돈을 벌면 문화 콘텐츠의 대표적인, 사실 인천이라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인천하면 뭐가 떠오르냐?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인천의 옛날 이름이 미추홀입니다. 미추홀. 이 미추홀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옛날에 백제가 탄생하면서 온조하고 또 누구죠? 그 두 형제가 비류하고 온조가 세웠는데 비류일 거예요. 비류가 인천으로 가고 온조가 그 한강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인천에 가 보니까 이 바닷가에서 막 부패하고 막 짠내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비류가 온조한테 이렇게 나중에 같이 합병을 했다. 이런 역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인천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시드니 하면 오페라 하우스. 그래서 제가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다른 어떤 여타 디벨로퍼와 달리 돈을 벌면 구겐하임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인천하면 구겐하임. 지금 구겐하임이 뉴욕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에 지금 완성을 시켜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묘하더라고요. 왜냐? 구겐하임에 갖고 있는 그 문화재 중에 중국 게 많아. 에? 그 유럽 애들이나 미국 애들은 그 항아리 백자 뭐 이런 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글씨 검정 거하고 흰 거지 그 무슨 이해가 되느냐, 가치가 있느냐. 이런데 중국 사람들은 글씨, 그림, 도자기 이거에 아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보십니다만 소도비에서 한국 백자가 200 몇십억에 팔렸다. 외국 애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 미쳤다. 어떻게 잘못 던지면 깨질 건데 200 몇십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냐. 구겐하임도 들어오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의 고객이 앞으로 중국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는 그런 짓거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얼마나 좋습니다. 한국에 와서 구겐하임에서 갖고 있는 예술품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제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이제 여태까지는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중국하고 이런 개발 사업을 할 때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중국에는요 국영기업체가 전체 기업 수의 약 82%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큰 기업은 다 국영기업체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의 그 디벨로퍼가 완다, 왕커, 녹지개발, 루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완다만 개인 사업자고 그 외에는 다 국영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36개 업체가 카지노 리조트 복합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체육부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딱 한 군데 됐습니다. 모히건 선이라고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 카지노하고 KCC. 난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KCC가 왜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모르는데 한 군데 딱 됐어요. 처음에 36개 업체 중에 18개가 중국의 카지노였어요. 그리고 1차 선발된 9개 업체 중에 6개가 중국의 카지노 업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전부 미쳤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된다. 시진핑이가 지금 막 그냥 부패 사정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한국에다가 중국 인민들이 카지노를 하라고 돈을 투자해? 될 수 없는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공모 마감 일주일 전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많은 업체들이 다 드롭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전혀 무관한 업체만 지금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중국은 정부 정책의 베이스가 안 되면 절대로 요만큼도 진전이 안 됩니다. 그 정책 중에 가장 그 화두가 뭐냐면 1대1로 사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대1로라는 게 영어로 하면 원 라운드 원 로드입니다.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이 시진핑 주석이 집권 10년 동안 그 1대1로 정책이 자기의 정책이다 하는 걸 합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1대라는 거는 육상 실크로드를 얘기하고 1로라는 거는 해상 실크로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진짜 저 독일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실크로드. 그 다음에 해상 실크로드는 이탈리아 제노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에 오는. 그러니까 종착지는 전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출발하고 중국에서 온다. 여기에 관련된 국가가 48개 국가입니다. 야심차입니다. 중국이 자기네가 세계의 주인이 되겠다고 해서 1대1로 정책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인천이 1대1로에 포함되어 있어요. 해상 실크로드에. 그걸 제가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서 보면 1대1로 사업에 근거하여 항만 개발을 위해 이러이러한
돈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1대1로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해외 개방 정책. 예, 지금 여러분들이 숫자적으로 감이 안 오시는데요. 지금 2020년에 작년에 1억 2,500만 명이 해외를 나갔어요. 중국 인민들 가운데. 근데 2020년에 2억 명 정도가 해외에 나갈 것이다. 근데 한국이 1등, 2등을 이렇게 앞다투고 있어요. 일본하고.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해외 경비 총액, 해외 나가서 쓴 돈이 한화로 219조 원입니다. 작년에. 이게 2015년 기준입니다. 중국인의 연간 한국 방문자 수가 585만. 소비액이 1인당 2,170불을 써서 한국의 GDP의 약 2%. 그리고 중요한 게 크루즈 여행객이 2%예요. 근데 여러분들 2%라고 그러면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연간 250만 명입니다. 막말로 이 중에 100만 명이 한국으로 왔다. 큰 사태가 납니다. 예, 큰 사태가 납니다. 한국은 뭐냐? 쇼핑 때문에 오는 겁니다. 쇼핑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업 유치 전략 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늦게 시작해서 조금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인천이 왜 이 아파트가 왜 팔리게 됐느냐? 중국은 11월 23일서부터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불을 떼지 못해요. 난방을 들어가지 못해요. 23일서부터 불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22일과 24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미세먼지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북경의 미세먼지 완전히 진짜 저도 북경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시내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위가 시꺼매요. 저길 들어가야 되나?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천식에 걸려가지고 킥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아파트 하나를 살까? 이런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인천이냐? 인천 송도에 모든 편의시설이 다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에 중요한 학교, 국제학교, 대학 분교, 외국 대학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예. NYU, 메릴랜드 대학, 외국 분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종 범죄, 건축물 화재, 지진 이런 그 세프티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게 우수한 의료시설과 의료기술진이 있다. 또 각종 서비스 시스템, 통신, 물류, 에너지, 상하수도. 제주도의 라온에 사는 중국 부자의 제 친구도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데 와이프는 완전히 대단한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금요일 날 오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옵니다. 서울에 와서 쇼핑을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이 송도가 매력적인 게 뭐냐? 자유구역 아니기 때문에 7억 이상을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한국을 올 수 있다 하는 거지 영주권이 목적이 아닙니다.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내가 한국에 가서 사냐. 이게 되게 이런 거예요. 그 부자들 보니까 제주도를 오는 게 한 10월쯤 와요. 이제 미세먼지 시작하기 전에 와서
맘 놓고 살다가 뭐 틈틈이 잠깐 뭐 하루 이틀 미세먼지 쐬고 비즈니스하고 그리고 겨울은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예. 중국 사람들은 골프 잘 못합니다. 이 DNA가 골프를 잘.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빨리빨리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재밌는, 진짜 엑기스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 음식 문화 중심의 라이프입니다. 자는 건 아무 데서나 자요. 길거리에서도 잘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것만큼은 제대로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 사장이 무슨 허름한 모텔 같은 데 들어가서 자는 거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저기 가서 자냐? 상관 안 합니다. 단 먹는 것만큼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 모델 보시면 집에 딱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다이닝 룸이에요. 예. 먹는 게 중요하니까 하여튼 집 한복판에 저 키친 시스템하고 다이닝 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78년도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1가구 1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걔 하나가.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 애들은 안트 커즌을 몰라요. 그러니까 삼촌, 이모, 고모가 없어. 혼자니까. 에? 그리고 재산이 어떻게 돼 있냐? 그 걔한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재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재산,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황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개망난이들입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한번 북경에서 엑소 공연을 갔는데 얼마 주고 왔냐? 그랬더니 40만 원 주고 왔더니 40만 원. 우리 돈으로. 미쳤구나 이거. 근데 그 황태자들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예. 하나밖에 없는 애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것도 재미난 게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도 지하를 안 들어가. 그냥 지하는 텅텅 비어 있는데 1층에서 막 싸움박질하고 막 뭐 네가 잘났느니 먼저 가느냐 하는데도 지하는 텅텅 비어 있어. 야, 참 희한하다 이거. 그리고 아파트는요. 내부 내장 공사는 절대로 그 건설회사가 안 해줍니다. 그건 전부 자기가 합니다. 자기 개성이 특이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다 합니다. 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중국은 대단합니다. 남녀 평등 문제 때문에 등기를 부부가 합니다. 근데 부부가 샀다가 팔 때도 부부가 같이 와서 팔아야 돼요. 도장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친구 한 놈이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한 경우 어떡하냐. 보니까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가서. 무조건 반 줄 테니까, 도장만 찍어 달라. 아주 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제도도.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혼자 일하는 거를 그 정부 기관에 가서 인증을 받고 뭐 의사 쫓아가서 자기 혼자 살고 있다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혼자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부자 애들은 만원한테 가서 야 내가 저기 그 한국에 있는 라온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너 도장 좀 찍어주라. 그럼 그냥 찍어주겠어요 그 여자가? 돈 내놔. 줘야 돼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거의 한 5, 6년간
수십 번의 중국을 출장을 갔다가 거기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해서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부동산 개발은요, 딴 게 아니에요. 니즈예요, 니즈. 요구가 뭐냐 하는 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지금 몇 장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중국 사람들 성향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5, 6년 쫓아다니다 보니까 얻어진 거예요. 한꺼번에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국하고 뭘 개발하실 때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발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고객이 원하는 니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중국인들이 원하는 니즈가 뭐냐? 저는 지금 한국에 아파트 한 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분양 승인 안 받아도 돼. 내가 인천시 공무원한테 쫓아가서 승인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해도 돼. 지네들끼리 다 사고 팔고 저는 돈만 가져오면 돼. 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유치하는 전략 방안이지 않느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